주제가 매력이잖아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 네. 서칭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우리도 충분히 뭐 매력이 철철 넘쳐서 검색 안 해봤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네이버에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공감. 혼자서도 잘 놀고, 네, 혼자서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네, 너무 과하게 의식하지 않는 게, 네, 그런 요소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경청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이해심도 넓은. 네, 한마디로 존중을 잘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칭찬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네, 이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우리 부모교육 전문가이신 네, 이미경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매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력이요. 네네. 네. 올해 주제가 이번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딱 발표되는 순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나름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말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다면 나도 예쁘게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말을 할 때 좀 매력적으로 또 그 사람의 호감이 보일 수 있도록 말투와 어떤 말하는 스타일을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코칭이나 뭐 청소년을 만날 때도 저의 이 말투에 있는 이런 말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매력적으로 호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투만 바꿔도 말씨만 바꿔도 매력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확실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어떤 곳에 종사하시는지 약간 자기소개도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경험담에 담긴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전직 삼성 의원이셨죠. 때문에 기업으로 정말 다양하게 강의를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원장님이시죠. 김성모 원장님도 매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강사 측면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이런 강사, 소통을 잘하는 강사가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증 강사인 우리 이미경 본부장님 말대로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겠죠. 근데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 매력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자신감을 꼽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정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그것을 표현을 못한다라면 그것은 매력적이다라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임지윤 아나운서님께서 소개를 할 때 혼자서 밥도 잘 먹고 저는 그때 다 괜찮은데 그때 뜰끔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배고프지 않으면 혼자서 절대 식당에 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남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연중에 남을 의식하는 구석이 내가 있었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 좀 쫄아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좀 뭔가 하나라도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혼자서 막 사부작 잘하시는 네, 매력 넘치시는 우리 원장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오늘 주제가 매력인 만큼 오늘도 다양한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썰다방 출합니다. 썰다방. 썰다방입니다. 네.
네, 매력에 대한 이슈, 연구 자료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생각나시는 썰들, 네, 경험담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매력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끄는 힘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시집 하나 내셨죠, 원장님? 아, 네. 바로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 이런 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저 맞나요? 맞아요. 자꾸 네. 제가 옆으로 간다는 건 매력 때문에 자석 그렇습니다. 같은 힘으로 네, 가만히 있어도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석은 그냥 땡기면 따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 네, 좋습니다. 네, 이 자석 말하니까 지금 자석을 펼쳤습니다. 오. 그래서 네, 이 시는 네, 아까 목소리 예쁜 목소리를 지닌 우리 이미경 부부장님이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영광을. 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 김순보 원장님의 세 번째 개인 시집인데요. 전 다 읽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좀 가장 좀 오늘 그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한번 제가 부끄럽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자석. 네, 김순보 집.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 자석에 끌리듯 내 마음을 쓱 당겨간 사람. 그대는 N급, 난 S급.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그대는 N급, 난 S급. 네. 끌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감성시를 좀 읽었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렇게도. 네, 짧은데도 여운이 남네요. 네, 네, 그러게요. 저랑 정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는, 나는 어떻게 사람을 끌어당겼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밀어내는 사람은, 네. 네. 혹시 이제 제가 밀어내진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네. 야, 배려심이 참 돋보이는. 네. 네. 존중의 매력이 출중하신, 네네. 우리 이미경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썰로 이렇게까지 어필해봤다. 매력적. 네, 매력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이 또 그 자기 PR의 시대다 보니까 네, 말도 좀 잘해야 되겠고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특히나 우리는 뭐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수강생분들한테도 어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뭐 서류를 낼 때도 글로도 뭔가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있잖아요. 저는 스피치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망가져가면서 똑같은 연령대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네, 그 조금. 네, 저는 친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던 게 동생한테 좀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같이 어려져서 뭔가 학생들이 선생님 되게 무뚝뚝할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그런 매력을 좀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일부러 좀 망가지는 편이에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나운서 스피치 강사면 좀 생각나는 딱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뭔가 딱 정직하고 경직되고 약간 좀 딱 뭔가 네모 반듯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연상하시는데 저도 역시나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한테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도 해보고 많이 망가져보고 표정도 막 익살스럽게 쓰고 막 그랬던 저의 매력을 그렇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네. 와. 그런데 또
안 궁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순복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네. 어떻게 매력을 어필하시는지. 네, 매력을 어필하기 전에 우리 성녀TV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글쎄, 제가 매력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매력을 이렇게 어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의식적으로 매력을 어필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열심히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할 힘이 있어도 움직이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정말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언제 자냐,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 모습에서 좀 사람들이 매력으로 봐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의 계획서를 낸다거나 이런 업무적인 거를 있잖아요. 강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회사 운영에 있어서 업무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항상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인과 결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저기를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의 계획서를 낸다 하더라도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강의를 했어요 라고 그것들을 뭐 링크를 갖다 붙여놓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대로 사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강사님 뭐뭐 배웠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강의를 해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그냥 제 매력이라면 매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저는 매력 있는 여자가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네. 매력 덩어리라는 그러니까요. PR을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어느 누군가는 재수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죠. 네. 그것도 어필할 관심입니다. 필요 없이. 네. 네. 어필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 사실 제가 어필 안 해도 됩니다. 부족해서. 그래서 시집 제목이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 나다 이런 뜻이었군요. 네. 네,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시집이 원래 3권이잖아요. 오늘 또 그대 따라 웃습니다. 두 번째는 그대가 생각나는 시간, 세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강의할 때 이거 선물을 드리면서 그냥 드리지 않아요. 꼭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또 그대 따라 웃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늘 학습자들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그대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시집 제목들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자체가 매력 어필인데요. 네,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미경 선생님의 매력 어필, 난 이렇게 해봤다. 저는 매력 어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김순복 원장님의 가장 큰 매력은 언행일치세요. 그래서 말로 저는 그걸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행일치 잠깐 이제 말씀하시는 들으면서 우리 원장님의 매력은 언행일치인데 라고 생각났던 것이 저희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매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사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다닐 때 우리 임지은 아나운서님처럼 대상에 따라서 편안하게 개구지게 또 아주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 때 너무나 딱 맞춰진 정장 차림으로 가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컬러 붉은색, 빨간색, 꽃무늬 네, 저는 참 좋아하지 않는 컬러예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겠기에 정말 시장을 가서 마트를 가서 빨간색 원피스를 샀었고요. 네, 그리고 검은색 코트로 이렇게 가리고 간 다음에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가서 그분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서 잠깐 걷어 벗어도 될까요?
하고 겉옷을 벗었었어요. 안에 빨간 원피스와 할머니를 보더니 할머니들이 여기저기서 아이고 그냥 곱다 그냥 하시는 기분이 거예요.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 맞아요. 그냥 막 웃으시고 아유 석 색깔이 이쁘네.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막 좋아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입었던 건 네, 위아래 검정색 슈트였고요. 안에 흰색 블라우스였거든요. 뭔가 강사로서의 전문성이 보여진 내 나름대로의 혼자만의 매력 어필이었다면 두 번째 제가 그 실패했던 경험을 삼아서 두 번째 그분들을 뵀을 때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그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준 내 모습은 뭘까? 여서 바꿨더니 너무나 좋아하셨고요. 저는 매력 어필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까지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직 그 옷이 아직 있네요. 네. 다음 네. 저기 뭐지? 다음 별다구에 입고 오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거두고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썰을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각각 제각각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는 외적으로 우리 옷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성품, 뭐 태도랑 관련해서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력을 이렇게 다각화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방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매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외모, 성격, 또 태도, 능력까지. 네네. 네. 능력.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체적 매력, 어떤 거에 좀 끌리시나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어떤 신체적인 매력에 끌리세요? 신체적 매력. 네. 우리 저기 경남 이마록 연구원님 오셨네요. 저 이마록 연구원님 같은 신체적인 매력, 이 건강미. 네. 네, 막 이런 건강미. 저기가 끌립니다. 네, 맞아요. 건강하면.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에너지가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미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서 곱다 예뻐라면서 이게 스스로 에너지가 업 되듯이 진짜 건강한 이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제가 받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나가도 그냥 모두 엎드려 자고 뭐 한다라면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했어도 다운이 됐을 텐데 눈말똥말똥하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업돼 가지고 강의하고 나서 더 에너지 텐션이 올라가서 신나는 이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력소 같습니다. 건강한. 네, 등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마록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연구원님처럼 네, 건강 미인이 저는 매력의 1순위로 뽑습니다. 네. 네. 맞죠. 네, 애무적인 면에서 네. 내적인 건 또 따로 있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미경 선생님은 네. 어떤 외적인 매력에 끌리시나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외적으로 봤을 때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었거나 또 자기에게 맞는 그 뭐 티표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상황과 시간에 맞게끔 본인을 네. 갖추어서 입고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어서 모두들 함께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 모여서 체육대회 가자고 했는데,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온 거죠. 네. 그러면 매력이 아무리 그 사람이 그동안 잘했다고 하더라도 매력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플러스 눈빛이요. 눈빛.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딱 봤을 때 한 3초에서 6초간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 눈을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침하면서 웃으면서 얼굴 입술 근육은 이렇게 여기 봐야지. 이렇게 눈빛. 이러면은 좀 부담스럽고요. 네, 눈빛 찬사. 그러니까 눈의 진심은 눈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살리잖아요. 진심이 담겨있는 눈빛 마주치면서 인사할 때, 아, 이 사람 참 매력적이야. 한 번 더 말을 걸어보고 싶어. 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눈빛 참 중요한 것 같죠. 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실제로 여성이랑 남성이랑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어요. 네. 한 그룹에는 여성이랑 남성을 이렇게 가둬뒀을 때 방에다가 그냥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에다가 같이 뒀대요. 네, 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눈을 서로 마주치게 하고 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두 분을. 근데 나왔을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유대감이 형성이 됐느냐. 당연히 눈을 쳐다보고 있었던 남녀 사이가 호감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호르몬적으로도 눈빛을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그럼 그 페로몬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참 생각하는 사람의 눈과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하고 눈이 다르죠. 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네,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눈이 다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럴까요? 네, 저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은 네, 생각하는 강사,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눈빛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소문이 있어요. 면접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눈빛이 중요하다. 눈빛을 보고 이렇게 뽑는다. 눈이 예뻐야 된다. 네, 맞아요. 네. 네. 지금부터 이제 눈빛으로 말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 중에서 또 우리가 보는 TV나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또 달라진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배우 강동원 씨가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영화에서 나왔는데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있다가 평소에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내 남자친구를 이렇게 봤을 때 오징어로 보인다는 거예요. 슬프다.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저도 떠올려진 게 있는데요. 혹시 치어리더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미팅이 있을 때 나보다 좀 안 생긴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면 좀 제가 좀 돋보이잖아요. 그랬던 경험?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나보다 조금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덜 매력적인 보이는 그룹을 데리고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나를 더 매력적으로 돋보일 건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그룹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나 혼자 잘났고 전부 다 왜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끼리끼리 편도 했죠. 네네. 끼리끼리 논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하나인데 못난 사람들이 9이야. 그러면 그건 못난 사람의 그룹이지 잘난 사람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다수에 묻혀서 나까지 싸잡아서 못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났어도 진짜 잘난 사람들 그룹에 가서 같이 끼어서 있다라면 나까지 포함해서 잘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난 사람하고 놀고 싶어요. 연구 결과는 맞습니다. 연구 결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러니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룹에 함께 있었던 평범한 보통 사람이 혼자서 같이 있던 그 사람의 매력도가 그 사람이 단일 한 사람으로 평가할 때 보통 때보다 더 훨씬 더 높은 매력도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뭘까요?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오신 우리 성유TV 또 경남 생활문화예술 체험협회 부회장님, 네, 사랑합니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연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친구와 다니면 좋을까를, 네, 요즘은요.
그냥 친구만 있으면 된대요. 그렇구나. 슬프죠. 네. 그 정도로 요즘엔 친구가 없나 봐요. 내 마음에 아이고. 들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 찾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안타깝네요. 재산이다라는 말도 한번 하고 싶네요. 네. 우리 친구잖아요. 아니요. 물론. 네, 물론. 그러면서 죄송해요. 30년을 넘나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답변이 좀 늦으시더라고요. 은근 슬쩍 친구 먹으려고 하네요. 네. 하늘 이용해서 친구로 오네요. 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은아, 이름 한번 불러봐, 그럼. 친구라면. 죄송해요. 이름 한번 불러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자 타임인가요, 갑자기? 네. 네, 농담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매력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서 매력을 그러니까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또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근접성도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주 노출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매력 있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주 나타나야 된대요. 그 사람 네네. 주변에. 좋아하는 그렇지. 사람 옆에 계속 네네. 왔다 갔다. 그렇지. 네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착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자꾸 보여야 그 사람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데 상상 속의 매력, 그것은 허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디지털 맞을 것 노마드 같아요. 시대인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기웃기웃할 수 있나요? 팁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있잖아요. SNS 마케팅. 나를 자꾸 검색이 되게 하고 네.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노출을 시키느냐. 네. 8월 8일 날 네, 만날까요? 네. 좋네요. 8월 8일 날 21시 중강에서 뵙겠습니다. 점점 네. 방송 실력이 수직 상승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네. 안 되면 저는 유령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진짜 예전부터 그래 왔지만 요새는 특히나 우리 코로나 오면서 판도가 바뀌어서 정말 검색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인증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자꾸 우리 SNS상에 노출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그럼 사적인 만남을 할 때도 그럼 SNS 통해서 이렇게 자주 연락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냥 아무 연락 없다가 뜬금없이 만나면 좀 서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 준교육을 통해서 자주 만나고 막 했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면 진짜 100년 전부터 안 사람처럼 막 반가워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자꾸 접촉이 있고 소통이 있고 해야지만 서로의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가 근접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노출 효과라고도 같은 용어로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이거 재밌어요. 지나치게 이걸 받아들이고 막 혼자서 쫓아다니면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위험하죠. 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차단시켜야죠. 바로 차단.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은 강사님들이 원장님을 닮고 싶어서 엄청 막 이렇게 막 전화와 톡을 개인 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개인톡 전혀 안 봅니다. 개인톡이 정말 수십만 개가 쌓여 있을 거예요. 열어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또 어떤 때는 홍수가 와서 나에게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를 좀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영혼 없는 메시지 있잖아요. 매달 얼마되고 연초되고 하면은 그냥 모든 만인에게 보내는 똑같은 메시지가 나한테 날라왔다? 저 그거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메시지의 홍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나의 진심을 담아서 보내는 게 좋지 그냥 너도 나도 똑같이 복사만 해서 이렇게 쫙 뿌리면 그것
것은 정말 저는 영혼 없는 메아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어떤 메시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냐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임지은 아나운서 뭐 살아갑니다. 뭐 뜨뜨뜨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임지은한테 보내고 또 김순복한테 그대로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름을 못 바꾸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실수로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 받을 때 참 그분이 다시 평가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토킹, 정확하게 스토킹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접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를 쫙 왔는데 중간에 이게 처음이나 어디 끝에 이름이 있으면 바꿨을 텐데 중간에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못 바꾸고 이렇게 장문에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명성 있는 분이 뭐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걸로. 네. 그거는 그 행운의 편지보다도 좀 이 편지는 뭐 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게요. 재밌는데요. 네.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네. 그리고 진심이 들어가 있는 SNS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밌는 연구 중에서 하나가요. 그 1974년에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네. 흔들 다리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가 공포로 인한 두근거림으로 인해서 두뇌가 착각을 한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설레는구나. 그래서 영화관에 가거나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고 네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공포 영화 보고 흔들다리 가고 이게 좀 효과적이라고. 아니 근데요 그 놀이동산에 가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 가까워진다는 썰도 있어요. 이게 그건가 봐요. 공포와 흔들과 그런데요. 그럼 우리 강의에 약간 좀 적용을 시켜보면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살짝 넣어서 내가 그 강의가 기억에 남게끔 청자들에게 그러면 왜 오프닝이 있겠어요? 이 오프닝 퍼포먼스를 멋있게 하면 아마 그게 오래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뇌의 착각을 이용해서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별의 별 의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 효과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돈은 많은데 상대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을 때 비호감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는 다른 한 사람은 외모가 너무 출중한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어렵다. 두 명밖에 없어요? 네. 둘 다 싫은데? 둘 중에서 굳이 선택하자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한번 해보세요. 어렵다. 싫다. 네. 그냥 둘 다 싫다요. 근데 이게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같이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별로 그렇게 다른 어떤 그 잘생긴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감각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 눈에 익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돈 있는 사람, 그쵸? 맞아요. 얼굴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너도 있고 자기 능력과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런 말 있잖아요.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도 제 말이요 그겁니다. 돈으로 내가 만들어주면 되죠. 정말 의녀님을 현명하십니다. 현대를 잘 살아가시는 그런 리더다운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냥 내 동반자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이번에는 네네. 동료라면 아, 동료, 뭐 그 내 후배가 됐든, 네. 내 부하 직원이 됐든, 아니면 내 같이 동료가 됐든, 예쁜 사람을 뭐 예쁜 거에는 기준이 다 다르겠죠. 네네. 네. 예쁜데 모든 업무가 잘 안 돼. 아, 그럼 안 돼요. 네네.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눈이 즐겁잖아요. 눈이요? 네. 그것도 잠깐이지. 예, 별로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속빈 강정이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차피 또 속이 비어 있으면 나무도 쉽게 부러지거든요. 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희는 나름의 이제 뭐 이렇게 자녀가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잘생긴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은 없지만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렇게 경험치 여기 지금 글 올라오시는 네. 우리 여기 강사님들처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네. 네, 어떤 생각이실지 저희한테 질문을 했지만 저희는 지금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아,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요. 네. 예, 방송으로 막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아, 네, 괜찮아요. 네네네. 네, 좋아했던 오빠가 있는데 완전 다른 학교요. 아, 근데 그분이 왜 좋았었냐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좋았었냐면요. 참 본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정말 그 카페 안에서 있었는데 막 공부를 엄청 소리내면서 혼자서 막 하더라고요. 약간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몰입하는 거가 되게 부럽기도 했었고 네,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진짜 얼굴 안 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외모보다는 좀 능력, 약간 좀 내면의 어떤 저한테 없는 것들, 네,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지. 왜요? 응? 진짜요? 이세는 생각 안 하나? 이세요. 그것도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있으면, 네, 우리 자녀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네, 적어주신 것처럼 맞아요. 요즘에 예쁜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아나운서처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쁜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고 공부도 잘할까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요. 저는 또 나름 부모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죠. 예쁘네. 아유, 이것도 잘하네. 그렇게 소리의 칭찬과 격려와 이쁨을 받은 아이들은 내가 정말 예쁘니까 예쁜 행동을 하려고 계속 노력한대요. 자기 관리. 근데 반대로 넌 허구한 날 왜 그래?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잠깐만요. 듣는다면 네. 나는 왜 웃으시죠? 안 돼. 왜 웃으시죠? 나는 머리도 잘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네. 네. 아니, 아까 왜 이렇게 못생겨서 자니까 앞팀, 뒷팀 다 알아보고. 아니,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썰을 하나 우리 두 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 부모님 지인, 이렇게 부부 동반, 그리고 부모님과 부모님 지인 부부, 이렇게 여행을 갔어요. 저까지 껴서요. 네. 그래서 갔는데, 한 분께서 저한테, 지윤이는 나중에 앞트임도 하고 뒷트임도 다 해라. 쌍꺼풀도 하고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항상 못생겼다. 키도 작다. 안 돼. 머리도 안 좋다. 약간 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셨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웃지 마세요. 인정을 해왔어가지고 아무렇지는 않았다가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한 정말 20년가량을 매력을 이렇게 막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처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다면 좀 다른 말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앞트임도 하고 성형수술을 이렇게 저한테 네. 권유를 받으니까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건강하게 너무 예쁘게 성장하셨잖아요. 여기 강사님들이 올려주신 것처럼. 네, 맞아요. 자신을 사랑해서 노력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어린 동생이지만, 네, 임지은 우리 아나운서님께 막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저 앞트임 뒤트임 안 해도 되겠죠? 아이고. 네. 네, 우리 댓글창 보니까요. 부모님께 맨날 잘한다, 이쁘다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럴만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초등학교 때 막 일기도 엄청 잘 썼더라고요. 그 일기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네. 가지고 계세요? 네. 50년이 넘은 일기장. 네. 그럼 나이가 계산이 되나? 네. 50년도 더 훨씬 넘었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잘한다,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은 우리 지금 강사님, 지금 우리 함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강사님은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별의 별 의견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잠시 광고 타임 갖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대놓고 광고하는 게 또 묘미죠. 네.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하단에도 나와 있죠. 우리 방송 하단에도. 네. 8월 신규 가입자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채팅창 오픈 채팅방이에요. 네. 8월에 신규로 가입하셔가지고 연회원으로 등록하시면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승모 원장님이시죠. 1대1 컨설팅 무료권이 지급됩니다. 오! 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그 추천인도 함께 드리니까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퍼뜨려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소개해 주셨던 거 한 번씩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까 과정. 네. 네. 우선은 이번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맞나요? 네. 우리 블로그 블로그. 그쵸,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쵸. 네. 저희 원장님 이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SNS 블로그 잘 지금 이렇게 검색이 안 돼서 멈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노출 키워드 전략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2일 토요일은 우리 모두 여기 함께 하시는 그 강의 수강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을 최고의 부모 교육 전문가로 만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네. 전국 1등이세요. 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확실하게 부모교육 전문가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명강사 자격 인증 과정. 저희 셋이 함께 합니다. 아낌없이 퍼드릴 거니까. 그때도 꼭 함께 참여하시면 아마 이만큼 성장할 것을 이만큼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을 만나서 강사로 많이 성장했어요 라는 말들을 요새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제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을 설립한 이 취지와도 맞는 것 같고, 참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또 첨부하면 6월 달에 일기를 했습니다. 명강사 과정 일기를 했는데요. 7월에 거기 일기했던 그 명강사님들이 과정을 또 했어요. 실버 과정을 또 했습니다. 와, 이렇게 바로 되는 경우. 6월에 수료하신 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교수진으로 꾸려서 7월에 실버 교육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또 8월에 해서 모이면 또 언제 또 무슨 과정이 또 만들어질지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네, 오, 좋은 과정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프로그램 주제인
매력과 관련해서 클로징 멘트를 한번 이렇게 네, 쓱 날려보겠습니다. 클로징에 앞서서 여기서 잠깐 네. 네, 저희 별다그는 지난 횟수가 4회였죠. 4회차부터 지금 5회인데 네, 앞으로 계속 이 별다그가 문을 닫을 때까지 같이 실시간 이렇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단 한 분께 네, 2만 원 네, 교육수강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오늘 수강 같이 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참여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네, 경남생활문화예술체험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마록 선임연구원님께 2만 원 상품권 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용 기한은 다음 별다그 전일까지입니다. 네. 네, 잊지 마시고 꼭 참여 한번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한 대학에서요,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한테 가격을 매겼어요. 어떤 가격이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에는 지성도 있고 어떤 뭐 이런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지성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 원소만 가지고 가격을 매겨봤대요. 뭐 탄소, 칼륨 막 이런 거 가지고만 네, 가격을 매겨보니까 $5가 안 됐대요. 어머나. 정말 순수하게 그런 것만 따져봤을 때 $5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들을 다 통합해서 또 그런 뭐 $5도 안 되는 우리의 몸값까지 합해서 정말 그 사람의 값어치가 가치가 결정되는 거라는 이야기겠죠. 네, 와.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력을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아까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끌어올리고 잡아당기고. 네, 네, 그렇게 네.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요즘 강사 라이프 별걸 다 아는 그녀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만나요. 다음에 봬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